돈을 빌리는 사람의 대출 금액을 소득에 따라 제한하는 DSR 제도, 여기에 일정 금리를 가산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고 급격한 금리 변동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려는 의도인데요. 다만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대환대출 서비스나 정책금융도 적극 추진 중이라 취지가 상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먼저 적용됩니다. 대출자의 DSR 산정 때 최대 3%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급격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부채를 상환능력 범위에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한도가 상반기 2에서 4%, 하반기에 3에서 9%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주담대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걱정해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창구에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한 달 새 5조 원가량 늘었고 인터넷은행에서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갈아타기가 이뤄졌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대환대출 플랫폼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스트레스 DSR은 다른 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고정금리 상품 전환 수요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실효성을 따지게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3주 만에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책금융 대출에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정부가 방침으로 천명한 원리금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게 가겠다고 했던 것과 모순적이다. 한쪽에선 대출 심리를 자극하고 다른 쪽에선 대출을 옥죄는 상반된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호진입니다.